오늘은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스킨케어 루틴입니다. 전 아침에 이제 세안을 하기 전에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관리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스쿠알란과 호호바시 오일이 블랙헤드를 녹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피부의 지질 구조와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녹일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징 오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코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먼저 아침 세안을 하기 전에 합니다. 우리가 스킨케어로서 쓰는 오일이 클렌징 오일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클렌징 오일은 저녁 루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일이 어느 정도 코 위에서 좀 녹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쉽게 물로써 지워지겠지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물을 묻히면 이렇게 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살짝 10초 정도라도 올려놓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블랙헤드로 관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연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고민인 부위를 매일매일 내가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블랙헤드가 바깥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점점 이 오일로 인해서 녹으면서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산성 클렌저를 아침에 씁니다. 자, 여기서 오전에 약산성 클렌저를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는 우리가 순수 비타민C를 쓰죠. 그리고 저녁에는 레티놀을 씁니다. 우리가 순수 비타민C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잘 흡수되게 하려면 pH 농도가 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클렌저 단계부터 피부를 산성으로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순수 비타민C를 쓰시는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저로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약 알칼리 클렌저를 쓰는 경우에는 순수 비타민C를 쓸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약 알칼리 클렌저가 잘 맞아서 아침과 저녁에 둘 다 쓰고 있다라고 할 때는 중간에 토너 단계를 한번 껴주시거나 아니면 순수 비타민C를 2번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피부한테 가장 좋은 것은 오전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고 저녁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쓰셔야 약 알칼리 클렌저가 각질을 적절하게 잘 떼어내어주고, 그리고 장벽 훼손이 너무 심하게 되지 않도록 약산성 클렌저가 계속 pH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이렇게 오전과 오후에 클렌저를 나누어서 쓰시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세안젤을 짜서 거품을 내시는데 충분한 거품을 이렇게 내셔서 세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막 세안을 하고 왔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이런 상태입니다. 이 제품도 사실 앞으로 출시할 제품인데요. 퍼스트 에센스입니다. 이거 히알루론산을 저희가 2%를 넣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얇고 끈적임 없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토너 대신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2%의 히알루론산을 넣다 보니까 속건조 없이 이게 피부 속에 싹 스며드는 그러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났을 때에 특히나 환절기나 여름 시즌에 발랐을 때 가벼우면서도 촉촉하게 수분을 꽉 채워주는 그러한 퍼스트 에센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너라고 보기에는 히알루론산이 2%가 들어갔다 보니까 이거 혹시 세럼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바르고 나면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제형의 퍼스트 에센스예요. 그래서 쓰시고 나면 정말 피부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리고 끈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6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좀 더 제형들을 튜닝을 해서 선보일 그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에센스를 쓰시고 나서는 비타민C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이어랩에서 아직 토너 단계, 그러니까 퍼스트 에센스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먼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토너 단계에서 히알루론산을 발라줬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세안한 직후다라고 보고 바로 기미색소 침착 세럼부터 바를게요. 이 기미색소 침착 세럼은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이 세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화장품 업계에 있으면서 저는 성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백 세럼이라는 것을 만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정도 성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어떤 논문들과 저의 이론들의 집약체가 바로 이 기미색소 침착 세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빠뜨리지 않고 쓰고 있는 그런 세럼이고요. 이 세럼이 1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차단해 줌으로써 멜라닌 생성 자체를 좀 더디게끔 하는, 좀 더 덜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세럼인데요.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세럼의 진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좋은 미백 세럼 같은 경우에는 쓰면 쓸수록 피부가 좀 환해지고 맑아지고 뭔가 디톡스 되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레이어랩의 기미색소 침착 세럼 안에 들어가 있는 트라네사메게시드 3%, 나이아시나마이드 7%,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나 에틸라스코빌 에텔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 함량을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평소에 세럼만 꾸준히 쓰셔도 기미나 색소 침착을 미리 예방하고 또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들을 좀 제거해주는데 이 세럼은 이 자체로도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세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싹 발라도 피부에 광채가 확 돌면서 피부가 좀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이 다음 단계에서 발라줘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순수 비타민C입니다. 기미색소 침착을 바르시고 나서 순수 비타민C를 바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먼저 바르세요 라고 했냐면 우리가 순수 비타민C를 제대로 흡수시키려면 그리고 제대로 이 순수 비타민C를 효능감 있게 쓰시려면 우리 피부 자체를 pH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그럴 때 첫 단계의 토너나 아니면 이렇게 얇은 세럼 이왕이면 효능 좋고 성분 좋은 거 쓰시면 더 좋죠. 그래서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쓰시고 나서 비타민C를 쓰시게 되면 이 친구가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트라이사믹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멜라닌 만들지 말게끔 하는 그 신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순수 비타민C가 해주는 역할은 멜라닌을 만드는 그 원료를 적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멜라닌을 많이 만들려야 만들 수가 없게끔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와 에틸아스코빌에텔이 장기적과 즉각적으로 멜라닌 생성을 덜 만들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멜라닌이 소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성분이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럼은 사실상 기능성으로서 꼭 쓰셔야 되는 세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침에 레이어링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C 세럼 바르면 노래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던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상 화장품을 바르면 이것도 좀 타고난 부분이기는 한데요. 피부마다 흡수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흡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 적용 실험을 해보면요. 어떤 피부는 거의 표피 끝까지 좀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피부는 그 각질층 겉면에서 머무르는 피부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제품을 바르더라도 피부에 깊숙이 흡수될 수가 없는 그러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를 쓰고 났을 때 어딘지 모르게 저는 좀 노래지고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난 좀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각질 제거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 꼭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타민C와 정말 잘 맞는 그런 홈케어 기기는 갈바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갈바닉이라고 하는 홈케어 기기는 수용성 제품을 잘 안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갈바닉 기기와 함께 써주시면 피부 속에 좀 더 깊숙하게 흡수가 되니까 순수 비타민C를 바르실 때는 기기와 함께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피부과를 자주 다녀서 각질 제거는 피부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순수 비타민C를 아침에 쓰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저녁 때 바르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레티놀을 전 저녁 때 꼭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번갈아 가면서 기능성 제품을 격일제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능감 있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C를 바르고 나면은 저는 판테놀 세럼을 바르는데 겨울에 바르는 양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바르는 양이 좀 다릅니다. 이 판테놀 세럼을 바르는 이유는 장벽 때문에 바르거든요. 피부가 좋다, 저 사람 피부 너무 깨끗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피부의 장벽이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테놀 세럼은 아시는 것처럼 장벽 개선 전문가 성분들이 모여서 이 세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피부의 근간을 잡아준다라는 개념으로 판테놀 세럼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판테놀 세럼은 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후기만 좀 보셔도 이 세럼의 진가를 좀 분명히 아실 거라고 보고 이렇게 기미색소 침착과 비타민C 정도 바르면 비타민C 제제 자체가 사실 좀 피부가 건조하게 하는데 이런 느낌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살짝 보습감이 있으면서 장벽을 탁 잡아주는 그러한 세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장벽이 좀 약한 상태에서 비타민C 쓰시잖아요. 그러면 좀 따가워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갑다라고 느낄 때는 너무 비타민C를 욕심내서 쓰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비타민C 좀 쉬시고 차라리 니오존 판테놀 세럼을 좀 두껍게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 2주 정도만 집중해서 바르시면 피부가 확 개선된다, 좋아진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고 보통 이제 이게 50ml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포이드가 있잖아요. 저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이드를 2번 얹히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이드 빨아 올려서 다 쓰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쓰셔도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쓰시고 나면은 한 요 정도 남아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보다 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스포이드의 한 절반 정도 쓴다라는 마음으로 요거 쓰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탁 바르시고요. 판테놀 세럼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쓰면 피부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져요 라고 후기를 남겨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 이거를 바르고 났을 때 피부 퀄리티가 너무 사실은 좋아서 판테놀 세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피부에 그렇게 광채가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판테놀 세럼은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판테놀 세럼만 바르고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럼에 너무 좋은 성분, 화산수를 담았기 때문에 정말 미네랄 함량이 높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니오좀 덱스판테놀을 넣기 때문에 더더욱더 피부에 그런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또 보조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은 참 좋은, 정말 장벽 개선에는 탁월한 그런 세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초를 굉장히 튼튼히 하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크림을 씁니다. 요거 크림을 바르실 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화장품에는 제형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있거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이제 솔루션화해서 5%를 넣었는데요.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3대 1대 1로 들어가면서 그 배합비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장벽 개선이 되도록 성분을 구성을 했지만, 그 외에도 아미노산이나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스쿠알란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을 해주면서 장벽 개선을 돕는 그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럼 단계에서 우리가 판테놀을 써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림 단계에서 보습 4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사실상 피부가 나빠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림을 쓰실 때는 돌돌돌돌 돌리는 것보다 제형 자체가 꾸덕하면서도 쫙 펴발려지는 그러한 제형이라서 누르면서 옆으로 밀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밀착감 있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 발려줍니다. 옆으로 꽉 누르면서 피부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크림 바르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누르면서 옆으로 쫙쫙 돌리듯이 이렇게 옆으로 밀듯이 발라주시면 백탁 없이 싹 스며듭니다. 몇 번 손 가지 않아도 발려지죠. 아침에 저는 바를 때는 크림을 이렇게 한 번만 싹 바르는데요. 전 사실 저녁에 판테놀 세럼의 효능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판테놀 세럼만 바르고 자는 날도 있고요. 콜세지 크림의 성분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콜세지 크림만 바르고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제품만 충분히 바르고 자는 날을 저는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렇게도 관리를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 레이어를 발라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제품을 잡아서 그 제품을 좀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그 다음날의 피부 변화를 보시는데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전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효능 효과적인 부분에서 짚어드릴 겁니다.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쓰면서 이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미 흔적을 클리어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제가 4월 13일에 선크림을 2종 론칭을 하면서 제가 항당화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안에는 항당화를 해주는 카르노신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의 노화를 방지하고 저 같은 40대, 50대, 60대가 쓰시기에도 이 기미색소 침착 세럼은 주름, 미백, 색소 침착, 그리고 항당화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세럼이기 때문에 기미색소 침착을 레이어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맑은 제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퍼스트 에센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럼을 토너를 따로 쓰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럼을 첫 번째 단계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9일 동안이나 항산화를 유지해주는 레이어를 순수 비타민C를 쓰시는데요. 여기에는 레스베라토르를 포함해서 9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 그리고 비타민 E는 리포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깊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능성 세럼들이 잘 널을 뛰면서 우리 피부 속에서 잘 기능하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장벽입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로 생각해보면 다 좋은 것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요. 그래서 모든 기능성 세럼들, 정말 좋은 제품들을 잘 피부 속에서 유지하게 하고 잘 기능하게 하려면 장벽이 튼튼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장벽을 튼튼하게 하려면 제일 유명한 성분들이 바로 판테놀이라던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었습니다. 니오존 판테놀 세럼은 덱스판테놀이 5%가 들어가 있으면서 외부에서 피부 속에 침투돼서 장벽을 더 개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311 콜세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자를 외부에서도 보충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장벽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안에서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세럼과 크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구성은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된 오전 스킨케어 루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왕의 선크림인데요. 자, 선크림은 4월 13일에 론칭을 할 거고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먼저 제가 무기자차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무기자차는 기미색소 침착 선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카르노신과 유비퀴논까지 같이 들어갔는데요. 정말 세럼인데 선크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좋은 거는 무기자차입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차이점 아시지요? 사실상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고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유기자차는 민감한 피부나 피부가 좀 더 좋아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발랐을 때 약간 유기자차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탁 받았을 때 피부가 흡수하면서 없애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약간 힘들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기자차가 태양을 튕겨내는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반사해서 튕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민감한 피부라던가 피부에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자차와 혼합자차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혼합자차는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히알루론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고 그 다음 단계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분홍색 선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정말 민감한 피부이거나 아니면 저는 좀 더 건강하게 선크림 바르고 싶어요, 그런데 촉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속건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겁니다. 먼저 하얀색 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기자차고요. 여기에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다 넣었습니다. 발림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나도 실장님한테 이 무기자차로 메이크업을 받았잖아요. 몇 번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나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피부결을 살짝 한 톤 업 해주거든요. 그리고 무기자차는 약간 두껍게 발리면서 텁텁해 이런 느낌 줄 수 있고 너무 하얗게 백탁되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르시면 한 번 더 발라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은 사실은 양을 두껍게 바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리고 이 선은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눈에 막 넣어봤습니다. 따가움이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눈에 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따가움 없이 쓰실 수 있고, 단 눈이 따갑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따갑다고 느끼는 성분이 좀 다르지만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넣어서 이렇게 논나논 무기자차로서 정말 얇으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속건조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좀 발라볼게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얇으면서도 한 톤을 싹 업해주면서도 촉촉하면서도 무기자차로서 역할은 다 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는 사실 평소에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거 매일 그냥 여기까지만 바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단계 쿠션을 바르셔도 파운데이션을 바르셔도 그 결합력이 너무 좋게끔 만든 그러한 선인데요. 분홍빛이 나면서 정말 쫀득쫀득하게 발리는, 그러면서도 끈적거리지는 전혀 않는 그러한 선으로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탁 바르고 나면 제가 피부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발라도요, 이렇게나 촉촉하고 물광처럼 쫙 보여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은 광채와 정말 그 피부가 좋아 보이는 피부결 자체를 확 블러 처리해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이 광채감이나 모공 가려주는 거, 이러한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그냥 원래 이 사람 타고난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광채감도 있고 촉촉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피부도 확 블러 처리가 된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저는 분홍색 선을 애정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하얀색 선이어서 광채감은 이쪽보다는 살짝 덜하지만 촉촉하면서도 무기자차의 역할을 해주는 그 무기자차 특유의 뻑뻑함이나 그런 하얀 백탁 같은 거 없이 쉽게 잘 펴발려지는 그러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저의 아침 스킨케어 루틴이고요. 히알루론산과 선크림 출시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아침 루틴은 이렇게만 하셔도 피부 자체가 계속 좋은 성분들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맑아지고 깨끗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녁 스킨케어 루틴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일을 사용을 해보면요, 두께감이 있어서 얹혀놓으면 약간 페이셜 오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일을 쓰는 방식은 오일 단계에 이미 천연 오일을 제가 9가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을 쓸 때 뭔가 이미 첫 단계부터 스킨케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만 쓰고 나서도 피부에 보습감을 충분히 줬다, 피부에 보습감이 첫 단계부터 느껴진다, 피부가 더 촉촉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눈썹도 다 이걸로 지우고요, 입술도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빠르게 지워지죠. 저는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잠깐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두셔도 괜찮아요.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코알란과 호모바시 오일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이런 부분에 이 오일이 잠깐 머물러주면서 녹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물에 닿는 순간 이제 유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메이크업의 잔여물들을 떼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일 자체에 들어있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피부 위에서 메이크업을 지워주면서 동시에 필요한 영양과 보습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좋은 성분으로 클렌징 해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살짝 올려놓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오일을 그냥 눈까지도 씁니다. 저는 속눈썹을 좀 붙이는데요, 그냥 클렌징 오일 지나가도 떨어지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깨끗하게 메이크업 잔여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초 정도 내버려 두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를 닦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에 쓰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보셔야 되니까 15초에서 30초 정도 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로 유화를 할 건데요, 물에 이렇게 손을 묻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화를 해주시면 돼요. 오일 자체가 두께감이 있어서 쓰실 때 이렇게 꺼끌꺼끌하거나 어떤 메이크업 잔여물, 뭐 마스카라나 이런 것들이 막 얼굴에 굴려다닐 때 자극을 준다, 이런 느낌을 거의 못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1차 클렌저로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이때 내가 마사지하면서 깨끗하게 구석구석 지운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비워낸 다음에 폼 클렌징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을 할 건데요, 이렇게 물로 깨끗이 지워도 1차 클렌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안이 됩니다. 그래서 눈썹이라던가 제가 아이라이너 그린 것들, 이런 것들도 지워지죠.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쓰실 거면 지금 폼 클렌징 하시고 나서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한 번 더 폼하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도 메이크업이 거의 다 지워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폼 클렌징을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녁은 언제나 판테놀 클렌저인데요, 이제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써가지고, 저는 겨울에는 각질이 많이 올라와서 야갈칼리 클렌저, 판테놀 클렌저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클렌저 고르실 때는 클렌저 안에 무슨 성분 들어가 있는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렌징 단계에서 장벽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클렌저를 하시면서도 장벽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클렌저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장벽이 훼손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 제품 발라도 제대로 그러한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에서 잘 기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안 단계부터 장벽 관리 꼼꼼하게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테놀 클렌저를 쓸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미 클렌저 잘하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좋은 클렌저는 거품이 잘 이렇게 나지요. 그래서 거품이 조금 도톰하게 잘 나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도톰한 거품들이 자극 없이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거품이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테놀 클렌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아침 저녁으로 판테놀 클렌저 쓰는 날도 많습니다. 특히나 환절기에는 각질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야갈칼리 클렌저를 애정하는데, 너무 야갈칼리 클렌저만 쓰시게 되면 피부에 따라서 장벽이 조금 더 빠르게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레이어드 클렌저는 임상에서도 다 보셨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장벽이 개선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세안하시는 습관, 얼굴을 누르는 앞, 그 다음에 돌리는 어떤 이런 속도에 따라서도 장벽을 훼손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30초 정도로 롤링을 해주시되,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뭔가 민감해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약산성 클렌저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세안을 했는데요, 야갈칼리 클렌저 쓰시고 나면은 이렇게 세안하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밀리는 그런 각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일부러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요,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훌훌 밀린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것들은 훌훌 털어내고 물로 세안하시면 됩니다. 그게 야갈칼리 클렌저의 장점이자 우리가 각질 관리를 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로 각질 제거제를 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세안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탈락되는
없는 각질들은 그냥 훌훌 털어내버리시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야 순수 비타민C나 다른 좋은 기능성 제품들을 쓰셨을 때 의미 없는 각질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에 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각질 밀리고 이러는 거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 없고 세안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떼어내시면 됩니다. 야갈칼리 클렌저가 기름때 같은 것들을 싹 비워내주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세안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바로 스킨케어 루틴 해볼게요. 자, 이제 세안을 하고 나서 완전 얼굴이 바짝 말라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맨 처음에는 당연히 퍼스트 에센스인 히알루론산을 발라줍니다. 히알루론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곧 출시할 제품이고요. 마지막 제형이나 이런 더 좋은 기술력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튜닝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바르자마자 싹 스며드는 그러한 얇은 제형이지만 2%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다음 단계의 제품들을 꽉 묶어주는, 피부 위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꽉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퍼스트 에센스인 히알루론산 에센스를 발라주고요. 토너이자 퍼스트 에센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미색소 침착 세럼. 요거 절대 놓칠 수 없고 저의 정말 최애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야 이게 40대 되잖아요. 그러면 기미가 지금부터 이 얼굴의 요런 부위에 관리를 안 한 분들 보면 아주 미약하게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관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저의 경우는 20대부터 비타민C를 발라왔거든요.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가리지 않고 그때는 발라왔었고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레티놀을 바르시는 거를 보고 저는 레티놀이 좋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꾸준히 바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기미색소 침착 세럼 같은 것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꼭 이렇게 목까지 다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씩 화장품 때문에 약간 이렇게 묻어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화장품 색상 변화 이런 것들로 사실 세탁하시기에 제일 좋은 것은 클렌징 워터 있죠. 그런 거 살짝 묻혀놓은 다음에 세탁하시면 빠르게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왜 주무시기 전에는 약간 좀 묻어놔도 괜찮잖아요. 베갯잎이나 이런 건 자주 세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주의여서 옷에 좀 묻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기미색소 침착까지 해주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침이랑 좀 비슷하죠. 대신에 순수 비타민C를 먼저 바르시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먼저 바르시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이제 레티놀을 바를 것이어서 기미색소 침착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레티놀을 바를 거예요. 레티놀은 펩타이드와 HPR 그리고 레티놀 0.1 세 가지가 배합된 어떻게 보면은 안티에이징의 최종 병기라고 볼 수 있는 레티놀 제품인데요. 얇지만 촉촉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형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촥촥 펴발려집니다. 그래서 기미색소 침착 세럼과 함께 썼을 때 우리가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는 좀 더 빠르게 탈락될 수 있도록 레티놀이 도와줄 거고요. 기미색소 침착 세럼이 1단계, 3단계, 4단계를 동시에 미백으로서 차단을 해줄 거니까 멜라닌을 생성하는 것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가 점점 더 깨끗하고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기미색소 침착 세럼과 레티놀의 궁합은 정말 좋습니다. 겹치는 성분 없이 정말 촉촉하면서도 안티에이징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원론적으로도 굉장히 잘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주름 어떻게 없애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티놀을 목까지 바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굳이 추가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목에 아까 제가 기미색소 침착 발랐잖아요. 그리고 레티놀을 발라주시는데 이왕이면 목에는 좀 더 듬뿍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양을 하셔서 한번 꾹 짜시면 되거든요. 목 주름에 도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펩타이드가 다른 성분들의 기능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세포의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건데 8가지 펩타이드가 배합이 됐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백 펩타이드도 있고 주름 펩타이드도 있고 해서 둘 다 기능을 잘 해줄 것이어서 기미색소 침착 세럼과 함께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이제 이렇게 딱 발랐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발라도 피부가 편안하다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매일매일 빼먹을 수 없는 거 바로 판테놀 세럼이지요. 니오존 판테놀 세럼인데요. 판테놀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담은 게 제가 니오존 판테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노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도 잘게 쪼갰지요. 그래서 보습이 되는데 장벽 개선도 같이 돼. 바로 그게 판테놀 세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면은 피부에 광채뿐만 아니라 속건조까지 개선이 되게끔
그렇게 개발이 됐죠. 왜냐면 스쿼알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한 성분들을 니오조마하고 나노화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서도 장벽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세럼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광채가 돕니다. 그래서 왜 약간 맨 얼굴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요 세럼 바르고 나면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요 세럼 자체는 약간 쫀득한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좀 무너졌다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바르셔도 돼요. 전 저녁에는 아침에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니까 판테노스는 두둑히 바르거든요. 이거를 해야 피부가 다음날 딱 일어났을 때 정말 와 좋다 맑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레이어랩으로 루틴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하나하나 성분 생각하면서 피부가 쑥쑥 이렇게 받아들여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이런 뿌듯함? 그리고 또 피부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피부로도 좋아지는 걸 느껴서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저녁 때 이렇게 저를 관리하는 이 시간이 너무 힐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발라줄 건데요. 바로 콜세지 크림이죠. 311 콜세지 크림인데요. 요거를 요 정도 바르는데 전 이거를 저녁 때는 3번 정도 두둑히 바릅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좀 둡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레이어별로 한 1, 2분 정도 텀을 줘서 우리가 잘 발라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림 단계에서 발라주는데 요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요 크림 바르실 때는 쫙쫙 밀면서 바르세요. 이렇게 쫙 밀면서 바르시고 또 이것도 쫙 피면서 누르면서 바르시면 더 깊이 잘 펴발려줍니다. 전 눈 위까지 꾹꾹 눌러서 바르고요. 크림은 어디까지 발라야 될까요? 목까지 꼭 바르셔야 되죠. 그래서 목까지 잘 발라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바른 것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라주니르 크림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요거 다음 단계에 라주니르 크림 얹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311 콜세지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11 콜세지 크림만 두툼하게 바르고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피부가 확 좋아졌다, 맑아졌다, 장벽이 개선됐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그래서 장벽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2개가 전문가입니다. 요거 2개가 가장 장벽 개선을 하는데 전문가여서 요거 2개만 두둑하게 바르고 주무셔도 다음날 정말 개선됐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부의 기본 중에 기본 역할을 해주는 게 장벽을 위한 그 프레임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니오존 판테놀 세럼하고 311 콜세지 크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기능성이에요. 똑똑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안티에이징 해주고 주름 개선해주고 미백해주고 보다 더 똑똑한 방식으로 차단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보습만 해도 괜찮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습만 해도 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름 개선이나 미백이나 이런 것들은 멜라닌 생성을 어떻게 차단하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것들을 사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이 드셨을 때 저는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녁 스킨케어 루틴도 짚어드릴 건데요. 기미색소 침착은 제가 오전에서 한번 어떤 기능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에이징도 되고 기미색소 침착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당화 역할도 해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르노신 덕분에요. 그리고 저녁 때는요 레티놀을 꼭 쓰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레티놀은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는 그냥 필수로 레티놀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0.1%를 꼭 고집했던 이유는 바로 주름을 개선한다거나 피부의 어떤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을 빠르게 탈락시켜준다거나 라고 할 때에 적어도 레티놀 0.1%는 꼭 써야만 했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4세대 레티노이드인 HPR을 솔루션화해서 넣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2가지를 더 잘 널뛰게끔 만들어주는 펩타이드를 8종을 배합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떤 레티놀을 쓰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능감 있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 세럼과 레티놀의 결합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2가지 기능을 훨씬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장벽을 꼭 튼튼하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장벽이 다 무너져 있을 때는 레티놀도 쓸 수 없고요. 순수 비타민C도 따가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썼을 때 따갑고 뒤집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장벽이 내가 지금 충분히 튼튼한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피부의 근간이기 때문에
니오존 판테놀 세럼과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홀세지 크림은 사실상 늘 달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크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빠져있는 것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빠져있고요.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까지 들어가면 속건조나 건조, 그리고 피부 위에 바르는 모든 성분들을 피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꽉 잡아둠으로 인해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완벽한 스킨케어 루틴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게 저의 저녁 루틴이고요. 여기에 저는 마스크팩으로 올려놓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기기 관리할 때도 있는데 제가 지금 2025년도 신규로 출시된 기기들 그리고 요즘에 나온 홈케어 기기들을 다 써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써본 게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괜찮은 제품들을 제가 모아서 조만간 상반기 안으로 기기 리뷰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기기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쓰시기에 좋은 그렇지만 가격 대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제가 곧 리뷰를 할 거라서 집에서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기기 관리까지 잘 하셔서 지금은 사실 내년도에 출시할 제품들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제가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은 선크림 2종을 출시를 하고요. 5월달과 6월달에 걸쳐서 퍼스트 에센스와 오일을 출시를 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피부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